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듯이 물은 순리에 따라 흐르고 흐름으로써 썩지 않으므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은 지혜는 실수를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자 꾀하는 술책인 권세와 모략, 즉 권모술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는 마무리와 함께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반향은 북, 하루 중엔 밤, 1년 중엔 겨울, 인생에서는 노년기 북방을 상징하므로 한반도에서는 한경도, 남쪽에서는 서울, 경기, 세계적으로는 러시아 및 시베리아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인체에서 수가 상징하는 부분을 보면 인체의 75%를 차지한다는 수분과 물과 관련이 깊은 신장, 방광, 생식기, 뇌 등을 들 수 있고 모든 소리를 물 흐르듯이 들어야 하는 귀와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색은 흑색, 맛은 짠맛, 그리고 발음은 앞에서 잠시 설명한 바와 같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인 후음, 이응과 히읗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에서는 물의 흐름과 비교되는 라디에이터와 윤활유를 들 수 있습니다. 수는 노년기이자 휴식기를 나타내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침착하며 깊이 생각하는 현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은 수직관념이 있으므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려 하며 부지런하고 청결하면서 응집력 또한 강합니다. 자유자재함으로 사고방식이 개방적이며 한 곳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활발한 사고력이 있지만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며 냉정하게 파고드는 특징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편중되면 잔꾀가 발달하여 풍파를 일으키고 지나치면 집착으로 남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까닭입니다. 임수는 양수이므로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적극적인 수의 기운이고 기수는 음수이므로 목적을 위해 바탕을 이루고 있는 소극적인 수의 기운입니다. 수는 물상적으로 물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생명력이 그르신 씨가 영그러감에 따라 자신의 목적인 생명력이 잉태 또는 탄생이 될 때까지의 변화의 기운입니다. 임수는 양이므로 수의 기에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어 안개나 습도 등을 임수로 볼 수 있고, 계수는 음으로서 모양과 물질인 형과 질에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어 기보다는 직접 형질인 물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양은 수축과 팽창이라는 상대적인 기운이므로 사실상 둘 다 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양음을 기와 형질로 분류한 것은 공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양과 음으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이 상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음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음양의 이치에 따라 응집된 기운의 모습으로서 물이라는 형질이 바탕이 되어 안개나 습도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임수는 대체로 커다란 바다나 커다란 호수, 강 등으로 표현되는 반면에 계수는 작은 물 혹은 생명수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 위에서 나오는 약수는 밑으로 내려와 도랑을 이루고, 도랑은 냇물은 강은 바다와 하나가 되며, 바다는 다시 구름을 형성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약수가 됩니다. 이렇게 금생수의 원리에 의해 경신금인 산에 가까울수록 계수에 가깝고, 산으로부터 멀리 바다에 가까울수록 임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임수는 계수의 범위에서 존재하고 계수 또한 임수의 범위에서 존재하는 바 어디에든 임수와 계수는 공존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계수는 극음지기로서 생명력의 바탕이 되므로 식물의 삼투압, 동물의 음용수 등 임수 속에서 계수를 섭취하게 되면 물론 임계수의
균형을 이룬 공전으로 인해 환경 생태계는 유지하게 됩니다. 물이 넉넉한 곳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임수일 수 있지만 사막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개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고 작고 등의 당연시 여겨지는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흐르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력을 직접 생하게 하는 성분이지만 물을 음용하려면 이를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 물항아리, 물이 담긴 두레박, 농사를 위한 저수지, 집에서 꼭 필요한 수도시설 등 모두가 같은 이치입니다. 장미꽃이 피려면 장미씨가 있어야 하고 감을 따려면 감나무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씨라는 신금이 잉태와 탄생의 기운인 임계수를 품고 금생수를 하는 것이고 이 임계수는 수생목으로 잉태와 탄생을 이루는 것이죠. 산에서 직접 나오는 약수는 계수, 산 아래 강물 등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임수, 정수장의 물은 임수, 가정의 수돗물은 계수, 계곡의 물 한 개는 임수, 계곡물은 계수, 나무 옆에서 흐르는 냇물은 임수, 나무 뿌리로 흡수되는 물은 계수, 하지에서 추분, 정화의 따가운 햇살을 받는 나무 위에서 익어가기와 연글기를 하는 열매와 씨, 열매 자체는 경금, 그 안에 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은 잉태의 기운 임수, 추분 이후 정화의 햇살 아래 마당 멍석 위에서 소극적인 응축을 받는 홀로 남은 씨는 신금, 이 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은 잉태의 기운 임수이자 내년 입춘에 태어날 간목의 기운, 동지 이후 늦겨울 축월, 땅속에서 입춘을 기다리는 씨는 신금, 이 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은 탄생의 기운 계수, 입춘이 되어 땅속에서 새싹을 틔우는 씨는 신금, 새싹은 간목, 이때 간목에게 흡수되는 물은 계수입니다.